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성형 AI연구원 노규성 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AI PD 2급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초에 2급 교재하고 문제지가 전면 개정된 새로운 것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핵심 문제풀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1과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정보를 전공하고 쭉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조직에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AI 활용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한 나름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또 산업계 그리고 정부 정책 등 AI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챗GPT가 출현한 이후에 우리 연구원이 생겼고 그간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쭉 집단 지성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책도 발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전수하는,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네, 그 AI 시대 일자리 변화의 핵심 축으로 프롬프트 디자이너,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출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격에 꼭 합격하시고 그다음에 1급에도 도전하시길 바라는데요. 특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롬프트 디자인 책과 2급 문제집이 1월, 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도 같이 갔지만 꼭 교재를 참고하셔가지고 문제집도 보셔서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1과목은 AI의 그 활용, 효율적인 대화 방법, 그리고 AI가 프로그래밍 지원하잖아요. 그거 학습하는 거. 그리고 AI는 안전하고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활용이 필요한데 1과목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뤄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만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입니다. 1장의 첫 번째 문제로 뽑은 게 생성형 AI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는 맞는데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을 복합 처리하는 AI 모델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냥 여기서 머리에 꼭 담아 두시고 그리고 보조적인 책을 좀 보시면 필수적으로 합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좋은 문제는 7번입니다. 생성형 AI 활용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동화라든가 맞춤형 테스트를 만든다든가 영상을 만드는 건 가능한데 데이터베이스의 물리 저장 구조 변경은 범위에 벗어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AI 모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AI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 정보 검색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거나 또 내가 갖고 있는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제 그 고양이가 이 킥보드를 타고 있죠. 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는 모델은 GPT는 달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제미나이는 나노바나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클로드는 아주 텍스트 생성에는 우수하지만 이미지 생성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을 하는 AI 모델 중에서 구글이 내놓은 것으로서 텍스트 이미지를 함께 다루는 통합형 멀티모달 제작 플랫폼으로 고화질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그런 도구는 뭐냐라고 한다면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오디오 생성 AI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거든요. 수노나 우디오나 뮤버트는 오디오 생성, 음악 생성 이런 것들을 하는데 비오는 영상 생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절입니다. 프롬프트의 역할에 대해서 했습니다. 프롬프트는 우리가 AI한테 명령 넣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AI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또 작업의 맥락을 제공하는 거, 출력 형식, 톤 설정하는 건 맞지만 학습 데이터를 수정하는 건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프롬프트가 구체적일수록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의 품질이 향상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의 5가지 핵심 요소는 해설을 보시는 것처럼 역할, 목표 지시사항, 맥락, 배경정보 주는 거, 또 제약 조건이나 형식을 지정하는 거, 예시를 주는 거 이런 것이 프롬프트 5대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에서 역할 또는 페르소나를 지정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 페르소나는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고객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I가 전문성 그리고 관점을 예를 들면 교수 또는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메타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준 프롬프트를 더 개선해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 AI가 갖고 있는 기법이죠. 그래서 2번 자기 자신의 결과를 평가 개선하도록 해서 더 좋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에게 체인 오브 소 단계적 사고를 유도할 때의 주된 효과는 무엇이냐? 이거는 논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오리를 주는 거니까 복잡한 문제 해결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멀티턴 대화, 멀티턴이라고 하는 것은 턴은 주고받는 거죠. AI하고 프롬프트를 주고받고 결과를 받고 또 보존해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대화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끌고 간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 디자이너, 이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디자인을 도전하잖아요. 핵심 역할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습니다. AI 기능을 내가 쓰고자 하는 업무 환경하고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AI PRM 확장 프로그램의 주요 가치는 무엇인가? AI는 알겠고 PRM은 프롬프트 매니지먼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AI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조금 이제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 연결해서 더 나은 성능과 기능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AI PRM은 프롬프트 템플릿을 안에 저장, 좋은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저장했다가 우리가 불러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GPT 앱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AI한테 우리가 프롬프트를 줄 때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주면, 거기에 이제, AI의 어떤 출력 통제를 위한 변수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템퍼레처라는 게 있는데, 템퍼레처의 값이 낮으면, 거의 표준화된 답을 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일관성, 정확성을 증가시키고, 템퍼레처 값이 1에 가까워지게 되면 다양한 것, 상상력을 높여주는 이런 것들로 답을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인스트럭션, 즉 개인 맞춤 설정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기능도 여러분들이 잘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안에다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이 되는 거죠. 맥락이라든가 스타일, 그리고 나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결국은 나를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피드백을 자주 주기보다는 먼저 맞춰서 주기 때문에 반복 입력 횟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지금 출연을 했잖아요. 에이전트라고는 우리가 기존의 생성형 AI는 여러분 아시듯이 뭔가 만들어주고 던져주고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그런데 에이전트는 대리해준다. 내가 하는 일을 행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게 대세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형 AI를 쓰면서 동시에 에이전트 같이 이제 쓰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에이전트는 계획, 실행, 피드백 이런 것들을 수행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자율적 실행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 디자이너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샵하고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 그러면 장소를 해변, 바닷가 해변, 우리 교재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주게 되면 그 이미지를 그릴 때 바닷가 해변에서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물, 아웃풋을 내는 데 있어서 그걸 통제한다 이거죠. 그래서 출력 메커니즘을 통제하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 생성형 AI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도와주잖아요. 우린 프로그램 몰라도 프로그램 가지고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플랫폼도 만들 수 있고 게임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이제 도와주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이해하기가 되겠습니다. AI가 등장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학습의 패러다임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건 그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기술을 구현하냐 이거보다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논리적 기획을 해서 AI한테 던져주면 프로그램을 주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사용자의 변화된 역할로 가장 적절한 건 그랬습니다. 결국은 AI가 초안을 만들어서 주면 나는 이제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관리하고 또 피드백 줘가지고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AI가 만든 코드를 검증하고 감독하는 검토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엑셀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할 때 주로 사용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프로그램이 준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자동화는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일종의 도서관이라는 개념이지만 일종의 프로그램 도서관인 거예요. 그 프로그램 도서관에 이 프로그램들을 쫙 뒀다가 그걸 끄집어다가 우리가 이제 쓰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판다스가 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언어 및 도구의 범위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우리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로 답을 해주잖아요. 프로그래밍도 언어잖아요. 프로그램 코드도 언어란 말이죠. 그 언어는 사람의 언어보다도 더 정확하게 변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99%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파이썬 많이 들었죠? 자바, C++, SQL, 쿼리, 이거는 이제 DB 관련된 겁니다. DB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꺼낼 때 쿼리 랭귀지라고 그래서 문의를 하면 어떤 검색을 해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엑셀에 VBA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엑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말 다 서포트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과거 프로그램 학습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었지만 생성형 AI 덕분에 해소된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법, 아주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영어처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신텍스라고 하는 문법이 있으니까 그걸 암기하고 또 오타가 나면 그걸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AI가 다 해줘 버리니까 굉장히 이런 진입장벽에서 우리가 해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작성해준 코드를 통해서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를 분석하면 역으로 문법도 익힐 수 있고 구조도 익힐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머리를 쓰는 창의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AI한테 그걸 시키는 거니까 창의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 실습하기입니다. 실습하기에서는 AI에게 코드를 요청을 하면 그 프롬프트로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언가 그랬죠?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 핵심 아이디어는 당연히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예시 데이터도 넣으면 좋고 그 다음에 조건을 넣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작성된 오늘 기분이나 날씨 이거는 관계가 좀 멀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텍스트에 포함된 키워드를 분석해서 고객 문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기업 업무 자동화의 어떤 원리와 밀접한가라고 했습니다. 고객의 문의를 자동화하고 이런 회사의 업무들이 있는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업무를 배정하고 처리하고 하는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는 RPA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코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AI가 프로그램을 주면 자체적으로 돌려보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져다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AI 관련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본 것인데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AI가 프로그램을 짜서 주면 여기다 갖다 넣어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글의 콜앱이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재고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면 한번 주문 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 내내 계속 작동하게 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용자가 종료라고 말하기 전까지 이 과정을 루프로 돌려줘. 무한 반복해줘라고 하는 조건을 넣으면 AI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객 문의 자동 분류하는 실습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미리 정해둔 키워드, 예를 들면 환불, 배송 등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 해당되지 않은 예외사항이 문의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프롬프트를 어떻게 추가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키워드에 없는 것은 삭제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직접 되돌려주고 분류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좀 맞지 않고 어떤 키워드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기타 문의로 분류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출근하기 전에 구글 뉴스에서 우리 회사 관련 기사를 자동으로 찾아서 내 이메일로 싹 정리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계속 아침에 이게 뉴스가 나한테 정리해서 오겠죠. 그러면 챗GPT의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면 좋겠는지라고 하는 것은 1번 구글 뉴스에서 우리 회사 관련된 기사 제목 링크 이거를 크롤링이 이제 수집하는 거죠. 내 이메일로 전송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1장 책임있는 인력 AI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진짜처럼 꾸며내면서 답변하는 일이 종종 있죠. 그 현상을 우리가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AI가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뭐냐? 이거는 RPA, RA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데 보다 더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RPA, RH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데이터 편향성 문제를 해결해 개발사들이 수행하는 투닝 과정으로서 사람이 직접 결과물을 평가하여 AI의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하도록 계속 피드백을 주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3번 사람이 피드백 기반의 강화 학습을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AI가 더 나은 답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커가 폭탄 제조법을 알려줘 그러면은 안 알려주죠, AI가. 그러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할머니가 주는 옛날 얘기 속에서 폭탄 제조 과정을 묘사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우회적으로 해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해킹 기법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바로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AI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정교하게 삽입해서 가짜 뉴스 또는 디지털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딥페이크가 원래는 딥러닝하고 페이크, 가짜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이미지와 영상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악용하는 기술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맞다라고 하는 식별할 수 있도록 한 표식을 넣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워터마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터마크 또는 워터마킹.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 1과목에 대한 예상 핵심 문제들을 한번 추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